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부에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월 이사회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혁신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지금 몇 차례 모임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혁신위원장님께서 오늘 발표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를 좀 해주시고요. 그 발표를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는,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시 50분 정도까지 2시간 정도를 계속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혁신위원회 김옥현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장님 앞으로. 위원장님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셨어.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앞으로 나와서 발제를 좀 해주십시오. 자, 박수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부족해서. 자, 나오실 때까지 박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균 동생 김옥현 단원님. 그러네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김옥현 안 들려. 혁신위원장 김옥현 단원. 이쪽만 해고 이쪽은 말아야 돼. 조성두 이사장님, 네. 제가 누굽니까? 혁신위원장 김옥현 단우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올해 호적 나이가 아니고 제 나이가 82살입니다. 82살이면 꼰대 아닙니까? 네. 꼰대 맞죠? 예, 맞습니다. 박수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꼰대 아닙니까? 꼰대가 혁신위원장이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조성두 시장 님, 네. 왜 김옥현 꼰대를 혁신위원장 임명하셨습니까? 나와서 1분 동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김옥현 혁신위원장님을 혁신위원으로 임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열린 혁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옥현 단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추대하셨어요. 거기까지가 과정이고, 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김옥현 혁신위원장님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어느 누구보다도 역사 정의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분 삶 자체가 혁신의 혁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분은 혁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82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를 흥사단에 안내하신 분이 사실은 우리 김옥현 단우이셨습니다. 안내라고 말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저의 입단을 강력하게 권고하셨고, 80년대 초입니다. 그때 그 명을 제가 거역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는 흥사단에 입단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오늘의 제가 이렇게 흥사단의 운영에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긴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우리 김옥현 단원님의, 혁신위원장님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이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역사 정의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분이 삶 자체가 혁신의 혁신이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신 모든 사업에서 한 번도 실패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이 김옥현 위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셨을 때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굳건히 믿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성선 감사회장님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애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애국자고 여러분도 애국자이십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이 혁신이고, 혁신은 내 몸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혁신입니다. 피도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흘릴지 모르는 것이 혁신입니다. 가볍게 얘기하는 게 혁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흥사단은 혁신, 매일 내일 계속 해야 혁신이 되는 겁니다. 흥사단 창단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혁신하자고 했던 겁니다. 사사상경 중에 시경이라는 책에 혁신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일신, 오일신. 오늘을 새롭게 하고 또한 내일 새롭게 하자. 그것이 혁신이 말씀입니다. 혁신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임원 여러분, 혁신에 대한 깊은 의지와 인식과 열정이 있지 않고서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연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에 혁신이라는 얘기를 나눠야 혁신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실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네. 큰 소리로 한 번 더 해주세요. 맞습니까? 네. 꼰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흥사단이 혁신해야 됩니까? 혁신할 때입니까? 혁신 안 해도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흥사단의 혁신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해야 되는데, 근래 볼 때 적어도 창단 100주년 이전 2013년이 100주년이었으니까 적어도 10년 전에 혁신의 깃발을 내세우고 흥사단이 혁신 준비를 하고, 흥사단 본부도 재건축하고, 흥사단 운동도 혁신의 방향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전이면은 적어도 20 몇 년 전에 혁신이 깃발을 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참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죠? 네. 꼰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늦었다고 할 때 바로 시작하면 늦지 않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흥사단이 혁신돼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애국가를 부를 때 애국가가 울려 퍼졌죠?
애국가 작사자가 도살 안창호다. 이것이 우리 교과서에 실리는 또 온 국민이 그렇게 알고 느낄 수 있는 그날, 또 하나는 도살 안창호 선생 동상이 광화문 내거리에 현재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서 있는데 도살 안창호 선생 동상이 그곳에 세 분이 같이 서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가 혁신하고 우리가 자립자활해서 이 민족사회에 흥사단이 한 구탱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죠? 네. 박수로 크게. 저는 1968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입단 첫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꼰대니까 옛날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아카데미 출신도 아니고 대성빌딩을 금호 개척자원을 들으러 다니다 보니까 야, 이 좋은 단체다. 이런 단체가 있나? 그래서 제가 입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입단을 원서 내고 입단을 했습니다. 입단 첫날 실망을 해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분회장한테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가요? 그래서 아니 입단하고 나한테 커피 사준다는 놈 하나도 없고 나 홀로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애로운지 모르겠다. 이게 흥사단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 3년 있다가 흥사단 잡지 발행하는 기록이 이거 문제 있다. 제대로 잡지 하나도 못 내는 흥사단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장을 한 1년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김옥현이가 흥사단 발행하는 잡지 독자 운영을 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 이사의 승인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게 그때가 31살 때입니다. 마침 조금 있다 유신이 터지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사 계속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저거 동갑인 조광원 군이 동갑인데 제가 생일이 빨라가지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은 사람 혁신 얘기한다고 이 말이 안 해요. 이게 흥사단 망할 징조지.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아니요, 못합니다. 근데 전 마음은 아직도 20대고 서울에 있는 꼰대들이 다 모이는 동성부대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청년부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데 제가 간단히 읽으면서 여러분 보시면서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제가 박수를 유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때 박수를 안 치면은 집에 가세요. 흥사단 창단의 목적은 국권회복과 민족독립을 위해 이 한몸 바치자는 결연한 의지로 출발했다. 흥사단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면서 한때 수많은 수양단체론에 빠져들었었다. 요즘 국회의원은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흥사단 단원은 걸어다니는 운동가입니다. 걸어다니는 운동가입니다. 우리들 또한 걸어다니는 활동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배우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흥사단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활동가가 따로 없습니다. 내가 활동가고 내가 운동가라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다니고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그렇게 할 때 흥사단 운동이 혁신되고 또 흥사단 운동이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부로 깊이 성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마당에 우리는 흥사단 약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약법 개정위원회도 있었고 있었는데 큰 각오 가지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약법 개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약법 개정한다고 하면서 허구와 공리 공론에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언적 문구이며 실행적 선포가 없습니다. 약법에. 또 3회 개선 및 이사장 직선제를 저는 추구합니다. 논의를 해가지고 이사장이 직선제일 때 흥사단이 변화가 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논의가 앞으로 꾸준히 3년 동안 이어져가지고 조성도 이사장의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다시 직선제로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아니면 내가 그때 85살에 한번 이사를 출마하겠습니다. 본부 혁신 없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부가 뭡니까? 본부 이사장이란 놈들이 그동안 흥사단의 건물, 선배들이 피땀 흘려 만든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 한 달에 많이 나올 때 1억 가까이 나온 그 돈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탕화들입니다. 탕화.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사와 공의원과 감사원과 다 이게 한패거리로 아주 도둑질을 헤쳐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입이 겁니다. 저는 전직 이사장들 옆에서 보면 피합니다. 저 새끼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녀도 아직 출단 안 시키더라고. 김옥현 출단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 돈은 어떻게 씁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만드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건물을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다 까먹고 앉았으니까 탕화 아니고 뭡니까? 거기서부터 자립자활이 안 되는 겁니다. 지방 분해 지구에서는 왜 서울 본부가 돈 다 먹으면 돈 안 보내주느냐 하고 밥그릇 싸움을 합니다. 본부에서 지방에 돈 보내면 안 됩니다. 지방은 지방 스스로 서야 되고 자립자활해야 됩니다. 본부에서 나오는 그런 월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흥사단 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 사무처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사무처 움직일 돈이 없으면 사무처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도 한 20년 동안에 100 몇십억을 까먹었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본부 없다고 지방이 흥사단 운동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 지부가 본부 없다고 없어집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너무 급진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식 속에서 앞으로 살림을 해야 된다. 조성도 체제가 그래서 제가 1년 차에 70%만 쓰시고 2년 차에 40% 쓰시고 3년 차에 제로 시대로 가자. 그게 주장입니다만
그건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와 지부 관계는 수평적 관계여야 되고 작은 것이라도 수익성을 내야 됩니다. 다만 편의점을 하든 식당을 하든 뭔지 돈을 벌어야 단어들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의무금 가지고 지부 운영을 요구하면은 이건 도덕근성입니다. 의무금 나오는 건 흥사는 발전은 생산적으로 써야 되고 독립체제로 생산적인 작은 일감으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의무금이 의무금입니까? 거지가 뭐래 10,000원씩 5,000원씩 냅니까? 그거 내가지고 흥사는 돌아갑니까? 어디 개 모임 가도 몇만 원씩 내고 친목회를 가도 몇만 원씩 내고 밥을 한 번 사도 10만 원 들어가는데 흥사라는 데고 애국자라는 사람들이 한 달에 돈 5천 원 내고 10,000원 내고 내다 말고 나가다 말고 이래가지고 흥사는 되겠습니까? 다 도둑놈들 아닙니까? 저부터 저도 그래 왔습니다. 작년까지 2만 원 냈는데 전 돈벌이를 못합니다만 금년에 10만 원 내기로서 상반기에 60만 원 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흥사단이 살려면 의무금 최소한도 10만 원 내야 돼요. 10만 원 낸다고 죽지 않습니다. 죽겠다는 사람 가세요. 우리 한번 노력합시다. 반성하고. 그리고 의무금이 약정을 하는 건데 요즘 약정도 없는 것 같아요. 10만 원 약정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감면 제도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고 혁신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혁신위원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흥사단의 일감은 두 가지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직이 화려합니다. 직업이 한 40까지 됐습니다. 서울 생활 40년에 이사를 40번 다닌 사람입니다. 미친놈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밥은 먹고 삽니다. 제가 샘터사에서 한 5, 6년 근무하고 학원사에서 근무하고 잡지사에 한 15년 경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흥사단에 제가 입단 3년차에 기력이 혁신해야 된다고 했고 지금도 기력이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력이 혁신하면 뭐냐? 한번 잡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잡지가 팔리는 시대입니까? 전자시대고 컴퓨터 시대에 잡지 안 팔립니다. 근데 왜 잡지를 하자고 그러냐? 우리가 방송국이 있습니까? 신문사가 있습니까? 흥사단 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여기까지 걸어오기는 2000몇 년 기독교가 죽지 않고 사는 건 바이블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아직도 죽지 않으면 불경이 있습니다. 이제 피해의 시대로 오는데 흥사단 지금도 흥사단이 있어? 죽지 않았어? 어디 있어? 그럽니다. 흥사단 자체 발광을 안 했기 때문에 자체 발광이라면 PR도 안 하고
홍사단이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1950년대 말에 새벽이라는 잡지를 가지고 사상개혁 쌍벽을 이루면서 매체를 가지려고 몇 년 하다가 그것도 폐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살리자는 게 70년대 초였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뜬금없게 잡지냐. 제가 잡지 얘기를 하니까 홍사단 본부에서 잡지 제작하는 김도현 부장이라는 친구가 선배님 이 잡지 선배님 사업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잘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고 미친놈이 그거 온다고 내가 미쳤냐? 그걸 내가 내 사업으로 하겠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홍사단 사업으로 하자고 하십니까? 홍사단은 내 혼자가 아니다. 우리 동지들이 전국에 한 5,000명 있기 때문에 그 동지들이 동맹 독서 차원, 동맹 수련 차원, 동맹 수익 차원으로 하면은 품격 있게 잡지를 만들면 우리 스스로 5, 6천 분은 같이 동맹 독서, 동맹 수련, 동맹 수익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어디 다니면서 야 홍사단에서 만든 잡지를 소개해서 홍사단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장님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현대자동차 사장을 만나서 현대자동차 전국 영업소에 한 분씩만 놓게 해주십시오. 자기 후배가 현대자동차 사장이라고 잘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십시오. 세일즈 하십시오. 은행연합회 가가지고 은행 지점에 한 권씩만 들어갈 수 있게면 수만 권입니다. 우리 홍사단 단우가 한 권씩만 자기가 읽고 친구한테 한 권씩만 권해도 만부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일감으로 해보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감이 뭐가 있냐. 꼭 잡지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은 일석삼조의 가치가 있는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잡지를 들거나 그리고 예로서 지방 지부에 지금 수십 개가 있지만 2개 지부에서는 한 달에 각 그 지부에서 500부를 판매하겠다. 소화하겠다. 그럼 500부 한 지부에 소화하면 500만 원씩 매달 주겠다. 제가 그랬어요. 본부 사업이니까 본부에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500부만 소화하고 500부 못 할 수 있는 지부도 있죠. 지부 단원들이 10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는 지부가 있는데 어떻게 500부 하겠어요? 50명 있는데도 500부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잡지만 잘 만든다면. 근데 500명 있는 지부에서 500부만 하겠습니까? 1000부도 할 수 있죠. 1000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내려보낼 수 있어. 그러면 지부 간사 월급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의무금도 10만 원씩 거두면 자활하고 생산적인 목적에 쓸 수 있고. 지금 일이 없어서 홍사단이 싸우고 앉았고 놀고 앉았고. 도산 선생의 말씀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놀지 마자.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예. 크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홍사단의 새로운 품종을 키워내고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품종입니다. 지금 이 품종 가지고 안 돼요. 저부터도 5, 60년 홍사단 단우 생활하면서 그지 부르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11조로 하면서 흥사단에 가서 101조도 않고 있어요. 거짓부렁이 아닙니까? 나는 흥사단이 자기 평생 맹약하고 서약한 단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못 마치겠다고 당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적어도 자기 역할을, 자기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사라져버리고 해태해지고 거짓부렁이 되고, 이건 주인정신이 아닙니다. 아까 신정식 단원님이 좋은 말씀했습니다. 봉사운동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도산 말씀만 우리가 새겨 듣고 성찰하면은 또 행동하면은 봉사단 좋은 교과서고 바이블입니다. 잡지에도 적어도 도산 정신을 표현하자는 겁니다. 대사회적으로. 민족사관대학이라는 것을 설립해가지고 흥사단 단원을 한 달에 1년에 100명씩만 배출해 나가면은 그 새 품종으로 새 단어로 의무금 1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단어로 키워낸다면은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 운동도 안 되는 입장에서 새로운 제2 아카데미 운동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 좀 줘. 아까 물까지 내놓고. 마지막에 우리는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저 많이 반성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하느님 뜻인지 조성도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저는 사실 지병이 7, 8가지나 있는 사람입니다. 암도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 인생을 흥사단에 바치려고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잡지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뭐 제목이 한 바꾸면 되겠지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구상해보고 이렇게도 구상을 해보는데 이건 혁신위원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제목이라든지 또 어떤 그 색깔일까 또 어떤 내용일까 그걸 깊이 논의해가지고 잡지 하나 품격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야, 흥사단에서 이런 잡지가 나와? 할 정도. 또 내가 누구한테 이 잡지를 소개할 때 부끄럽지 않고 야, 그래서 나 스스로 이 잡지 주변 내 친구나 후배들한테 10분은 보낼 수가 있어요. 각자 보내기 운동도 하고. 왜 이걸 못합니까? 하나 하면 나 개인으로 밖에 내놓고 이 장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조직으로 움직여보자 이거지. 이게 흥사단 정신이다. 이게 흥사단 살길이다. 이게 흥사단 혁신이다. 아니 지구에 뭐 한 달에 500만 어디 있습니까 이게. 500만 주겠다는데. 돈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신으로 팔고 또 함으로써 된다 하니까 되더라 하는 새로운 정신과 기풍이 새롭게 나와야 혁신되는 첫 발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흥사단 민족사관대학이라 이런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조성준 이사장이 임기 동안에 여러 가지 혁신의 과제와 수익적 과제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론과 또 여러분들이 안 하겠다면 제가 안 씁니다. 제가 뭐 미쳤다고 이거 돈이 생기니까 밥이 생깁니다. 난 여러분들이 같이 힘쓰면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는 안 통하지만 입술이 마르면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거기까지 갈 동안 박수 쳐. 예, 제가 10분 시간 드린다고 했는데 2배 이상을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옥전 다루님께서 제안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면 굉장히 즐거운 행사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상상을 좀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흥사단이 정말 잡지 500 팔아서 주부에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판매하는 과정에 고통은 따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럼 다 같이 그런 동맹 수련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뭔가 같이 꿈을 꾸면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과연 우리 흥사단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청년 단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흥사단이 젊은 흥사단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저희가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저희 준비물 좀 나눠드렸나요? 사무처에서 준비물을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항상 이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해도 항상 결과는 이상하게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말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좀 다른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잘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모든 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해요. 그러면 3명이서 같이 하세요. 일단은 2인 1조가 되는 겁니다. 2인 1조가 돼서요, 저희가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매직이랑 종이 나눠드릴 건데 거기에 2사람이서 자기 의견을 한 장에 하나씩 적는 거예요. 그럼 꼭 한 장에 2가지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장에 하나씩만 적으시라고요. 한 장에 하나씩만 적으면 2사람이니까 4장이 나오겠죠. 그 4장의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2장으로 다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모둠에 지금 저희가 12명이 있으면 그러면은 줄여서 나오면 12장이 나오겠죠. 2개씩 해서 2장씩 뽑아내면, 근데 그 모둠에서는 그럼 전체 지금 12명 앉아 계시면 거기에서 나온 12장 중에서 4장만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별로는 최종 결과물은 4장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별로 10장이 다 보였죠? 2사람씩 짱모둠 토론에서 모인 그 10장 혹은 12장을 가지고 일단 사진을 찍어주세요. 왜냐면 그게 4장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 찍어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그걸 다 혁신위원회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소수 의견이지만 이런 의견도 있었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별로 4장으로 압축하기 전에 나온 12개 혹은 10장의 그 카드는 다 사진을 모아놓고 찍어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흥사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PPT 아껴주시는 지속 가능한 흥사단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젊은 흥사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요. 이 2개가 좀 비슷하죠. 근데 좀 다르죠. 지속 가능한 것이라는 거에는 뭐 재정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디파트 되지 않으면 재정이 지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흥사단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넓죠. 근데 이제 젊은 흥사단, 청년들이 모이는 어떤 젊은 흥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지속 가능한 흥사단, 젊은 흥사단 요 2가지인데요. 요 2가지 중에서 2사람씩 토론할 때 하나를 정해가지고 해주세요. 하나를 2사람이, 둘 다? 왜 박재영하고 이렇게 2분 하시고 2사람이 딱 이렇게 딱. 그러면 모든 별로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